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여기 앞에는 데스크탑인데 아니 또 어떤 데스크탑을 소개하려고 이러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은 여기 있는 데스크탑도 소개를 해드리지만 정확하게는 여기 안에 있는 CPU를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라이젠 4000번대 데스크탑 CPU가 본격적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저는 출시 전에 미리 받아봐서 지금 쓰고 있는 거고, 그리고서 이제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은 아마 엠바고 해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CPU는 총 3개입니다. 4350G, 4650G, 그리고서 마지막은 4750G, 이렇게 3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좋은 소식이 있고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어떤 거 먼저 들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좋은 소식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성능이 기가 막힙니다. 성능 진짜 좋더라고요. 3000번대도 굉장히 성능이 좋아져서 가성비라고 하는 제품들이 몇 개 있었는데 요번 4000번대 그것보다 성능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G 라인업이잖아요. 배가 내장 그래픽 카드가 탑재된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전 3000번대보다 성능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럼 안 좋은 소식은 뭘까요? 단품 판매가 안 된다고 합니다. CPU만 단독적으로 구매가 불가능하고 이런 식의 완본체로만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이 올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4350G, 4650G, 그리고 4750G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렛츠기릿! 우선 이 컴퓨터의 스펙을 간단하게 확인해 봐야겠죠. AMD에서 가장 하위 번들 쿨러인 레이스 스텔스를 사용했으며 마이크론 램을 사용했고, 국민 오버인 클럭 3200MHz, 램 타이밍은 CL 16, 18, 18, 36으로 두었습니다. 8GB 2개를 사용해서 16GB 듀얼 채널로 맞췄고요. 메인보드는 MSI의 맥 B550 토마호크입니다. 전원부는 10-2-2-1, CPU에만 10페이지가 할당되어 있어서 상당히 튼튼한 메인보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격포보다 한 단계 상위 보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세팅이 된 컴퓨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라이젠 3 프로 4350G부터 알아보죠. 7나노미터의 코드명은 르누아르 4코어 8스레드 제품이고요. 라데온 그래픽스 6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스펙은 이러하고 TDP는 65W예요. 이제 보급형 라인도 8스레드가 기본이 되는 세상이 되었네요. 이제 테스트 자료를 하나씩 확인해보자면 CPUG 벤치마크는 같은 스레드의 3400G에 비해 싱글, 멀티 성능 전부 향상된 게 눈에 띕니다. 특히 싱글 코어의 향상이 두드러지는데요. 시대벤치 릴리즈 20으로 확인해보면 그 차이는 더욱 극명해집니다. 3400G보다 싱글, 멀티 전부 우위에 있으며, 멀티코어 성능만 보자 하면 라이젠 3 3300X 3세대 전 CPU긴 하지만 i7 7700K와 동급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APU의 장점인 내장 그래픽까지도 같이 테스트해볼까요? 3D마크, 타임스파이는 합계 1228점,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그래픽 스코어는 3652점, 피직스 스코어는 13916점을 기록했습니다. 다이렉트 12, 다이렉트 11 기반은 모두 그래픽 성능은 3400G보다 떨어지고 CPU 스코어에서 3400G를 웃도는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다이렉트 12 기반이라면 20% 정도 상승된 성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메모리 레이턴시는 3000번대 CPU와 똑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레이턴시를 통한 성능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게임으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리그 오브 레전드 풀 HD 해상도 풀옵션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하위 1%는 83프레임, 평균 132프레임, 최대 209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최대값이야 귀환해서 깔짝대면 올라가는 거라 의미 없고, 하위 1% 평균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낮은 라인업이지만 롤 풀옵션이 깔끔하게 플레이 됩니다. 평균이 132프레임이에요. 다음은 오버워치 풀 HD 해상도, 그래픽 설정은 낮음, 렌더링 스케일은 100%로 두고 게임을 해봤습니다. 하위 1%는 53프레임, 평균 72프레임, 최대 105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우선 하나무라 맵이 오브젝트가 단조로워서 프레임이 잘 나오는 맵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내장 그래픽 성능이 3400G보다 조금 낮지만 그럼에도 GT1030과 동급 수준이기 때문에 한타 싸움이나 시야를 180도를 한 번에 돌려야 하는 상황에서 프레임 드랍이 느껴지는 것을 제외하곤 제 생각 이상으로 플레이가 원활했습니다.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풀 HD 해상도, 그래픽 설정은 매우 낮음, 렌더링 스케일은 100%로 두고 게임을 해보면 하위 1%는 28프레임, 평균 48프레임, 최대 55프레임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딱 봐도 벅없다는 게 느껴지죠. 배그는 힘들어요. 끝! 정리하자면 3400G보다는 6% 정도 떨어지는 그래픽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멀티코어 성능은 3300X, 인텔 i5 9400F, 인텔의 i7 7700K와 동급이며, 싱글코어는 3300X와 동급 내지 소폭 떨어지는 CPU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라이젠 5 프로 4650G에 대해서 알아보죠. 공정 코드명은 라이젠 3 프로와 똑같고 6코어 12스레드 제품이에요. 그리고 라데온 그래픽스 7이 탑재가 되어 있고 TDP는 65W인 제품입니다.
메인스트림 라인업에 해당이 되며 가격만 합리적이라면 엄청난 판매량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라인업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한데요. CPUG 벤치마크로 확인해보면 3600과 비교해서 싱글코어 향상이 눈에 띕니다. 시대벤치 릴리즈 20은 어떨까요? 역시 3600과 비교해서 싱글코어의 성능이 좋아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일코어 성능만 보자면 3600과 3600X에 위치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멀티코어 성능은 3600보다는 살짝 떨어지네요. 이제 내장 그래픽 성능을 확인해 봐야겠죠. 3D마크 타임스파이 합계는 1419점, 파이어 스트라이크 그래픽 스코어는 4113점, 피직스 스코어는 18108점을 보여줬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기준 3400G 그래픽 스코어가 3889점 정도니까 약 6% 정도의 성능 향상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우엔드급에서 이 정도면 사실 동급이죠 뭐. 메모리 레이턴시 역시 마티스와 비교시에 차이점은 없습니다. 이제 게임으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풀 HD 해상도에 풀옵션으로 놓고 하위 1%는 96프레임, 평균 135프레임, 최대 207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역시 하위 1% 평균값만 보자면 4350G 대비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래픽 코어 수가 한 개 더 많으니까 그만큼의 성능 향상이 있었겠죠. 다음은 오버워치 풀 HD 해상도 그래픽 설정은 낮음, 렌더링 스케일은 100%로 두고 하위 1%는 61프레임, 평균 83프레임, 최대 121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라이젠 5 프로 4650G부턴 확실히 오버워치에서도 꽤나 부드러워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물론 한타 싸움 180도를 바로 틀어야 하는 상황에선 프레임 저하가 느껴지지만 게임을 플레이하는 큰 흐름에서는 아쉬운 상황이 보이진 않더라고요. 마지막은 배틀그라운드 풀 HD 해상도 그래픽 설정은 매우 낮음, 렌더링 스케일은 100%로 두고 게임을 해봤습니다. 하위 1%는 40프레임, 평균 56프레임, 최대 65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아직까지 배그는 내장 그래픽으로 버겁다는 게 느껴집니다. 중고로 저렴하게 RX 570이나 GTX 1060 정도는 장착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인 성능을 체크한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라이젠 5 프로 4650G의 성능은 3400G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래픽 성능을 기대할 수 있고 3600보다는 싱글코어 성능이 좋으며 멀티코어 성능은 조금 떨어지는 APU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무려 8코어 16스레드인 라이젠 7 프로 4750G입니다. 16스레드 제품에 내장 그래픽을 얹은 약간 변태같은 제품입니다. 물론 성능은 상당히 좋은데요. 8코어 16스레드, 라데온 그래픽스 8, 그리고 TDP 역시 65W입니다. 이제 벤치마크를 하나씩 확인해볼까요? CPUG를 확인해보면 3700X와 상당히 유사한 멀티코어 성능을 볼 수 있는데요. 시대벤치로 살펴보면 놀랍게도 3700X와 동급입니다. 같은 CPU 성능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오차 범위 수준이고요. 메모리 레이턴시는 앞서 소개한 두 개의 APU와 똑같은 수준입니다. 라이젠 7 프로 4750G의 내장 그래픽의 성능도 알아봐야겠죠. 3D마크 타임스파이는 합계 1575점, 파이어 스트라이크 그래픽 스코어는 4437점, 피직스 스코어는 23537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지금까지 내장 그래픽 성능이 가장 나은 수준이며 CPU의 성능은 3700X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제 게임으로 테스트를 해볼까요? 리그 오브 레전드 풀 HD 해상도 풀옵션으로 하위 1%는 102프레임, 평균 132프레임, 최대 182프레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위 1% 평균이 앞에 설명했던 두 개의 APU보다 더 높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 역시도 그래픽 코어가 한 개 더 많아진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버워치 풀 HD 해상도 그래픽 설정은 낮음, 렌더링 스케일은 100%로 맞춰놓고 하위 1% 프레임은 60프레임, 평균 88프레임, 최대 115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무라에서 정말 빡겜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프레임, 체감되는 수준도 가장 높습니다. 4750G 수준이라면 하이엔드급 퍼포먼스를 원하지 않는 이상이야 오버워치를 플레이하는데 솔직히 정말 무리 없는 수준입니다.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배틀그라운드 풀 HD 해상도 그래픽 설정은 매우 낮음, 렌더링 스케일은 100%로 두고 하위 1%는 38프레임, 평균 59프레임, 최대 72프레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능이 조금 더 나아지긴 했으나 역시 배그를 하기엔 아직까지는 힘든 내장 그래픽이네요. 배그는 무조건 외장 그래픽 설치해서 플레이하세요. 정리해보면 3700X와 동급 수준의 코어 성능을 기대할 수 있으며 내장 그래픽 성능은 3400G 대비 14% 정도 나아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이쯤 되면 오버클럭 얘기 나올 겁니다. 아니 테스트한다면서 오버클럭도 안 하냐? 네? 당연히 라이젠 7 프로 4750G로 해봤죠. 올코어 43.5배수도 안 들어갑니다. 물론 가장 낮은 등급의 번들 쿨러였기 때문에 오버가 잘 안되는 게 당연하기도 하지만 제가 보여드린 APU들이 오버 마진이 거의 없는 제품들입니다. 오버 기대하지 마세요.
쿨러 소음이야 레이스 스텔스로 검색하면 수없이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 따로 말씀드리진 않고요.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3개 APU의 클럭과 온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라이젠 3 프로 4350G는 로드율 40% 선을 기준으로 4100MHz 클럭으로 작동되며 온도는 60도 중반까지 갔다가 57도 정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라이젠 5 프로 4650G 로드율 40% 기준으로 41.25에서 41.75배수를 왔다 갔다 하며 온도는 70도 부근까지 갔다가 64도에서 66도를 유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라이젠 7 프로 4750G 로드율 25% 선을 기준으로 42.75에서 43.5배수를 왔다 갔다 하며 온도는 68도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61도에서 63도 수준으로 유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체급의 번들 쿨러로 사용했음에도 온도는 상당히 안정적이네요. 온도 하나만큼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4코어 8스레드 제품인 4350G부터 메인스트림 영역에 위치하고 있는 4650G, 그리고 무려 8코어 16스레드를 탑재하고 있는 4750G까지. 야, 이 AMD가 또 나를 갈았습니다. 예, 나를 정말 무지하게 갈았습니다. 정말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뭐 깔만한 건 없습니다. 다만 단품으로 구매를 할 수 없다는 게 정말 큰 마이너스 요소로 다가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책이 그러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구독자분들이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 저도 10분 이해합니다. 요것만 딱 사서 원하는 시스템 맞춰서 딱 껴넣으면은 그때가 정말 좋긴 한데, 이렇게 완본체로만 판매가 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은 끝났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서 이 3개의 CPU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댓글을 통해 달아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3개 라인업 다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판매 방식은 마음에 안 들어요.